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실버인지 전문가 가정 강의를 맡은 안옥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치매에 대한 전반적 이해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오늘은 치매란 무엇일까? 또 치매란 어떠한 병인가요? 또 뭐 기억이 사라지는 병인가요? 뭐 가족들이 힘들어하는 병, 무조건 어느 정도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치매에 대한 것들이 지금에서 이렇게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걸까요? 뉴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요, 뭐 치매 치료 지연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시작해라. 뭐 치매 인구가 몇만 명이더라. 30년 뒤에는 치매 인구가 3배 급증할 거다. 또 환자 270만 명 추정하고 눈 깜빡하면 뭐 사라지는 노인, 이런 것들. 또 100세 시대인데 축복이지만 5년 후에 치매 환자는 100만 명이 된다. 이러한 뉴스를 굉장히 많이 접하게 돼요. 이러한 것들은 이미 사회의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뉴스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치매는 어떤 것을 치매라고 하나요? 그랬는데 치매는 원래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에 오는 것들 있잖아요. 그걸 ADL이라고 하는데, 정상적으로 그냥 생활에 오던 사람이 무슨 원인인지는 몰라요. 근데 뇌 손상을 당해서 후천적으로 기억력, 언어력, 판단력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인지 기능이 떨어져서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나타내는 상태를 치매라고 해요. 그런데 이 치매라고 하는 것들은 다양한 것들을 포함을 해요. 어떤 것들이냐 하면 그냥 일상생활을 못하는 것 물론이고요. 단기 기억 상실도 있을 수 있고 정신 착란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일상생활을 하지 못해요. 그리고 수행 능력도 떨어지고요. 잘 변하지 않는 성격까지도 막 특이한 행동을 한다거나 이렇게 변화가 나타나는 것들을 모두 포함하는 것을 치매라고 합니다. 제가 여기 치매 문제가 중요해진 이유에 대해서 원래는 동영상을 제가 보여드립니다. 근데 이 동영상은 초록이 치매에 대한 영상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말씀드린 이유는 치매가 지금에 왜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지, 그런데 또 초록이 치매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알고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초록이 치매는요, 무조건 그냥 초록이 치매는 젊은 치매예요. 빠르게 악화되는 특징이 있고요. 유전적 요인이 강해요. 그리고 진단이 지연돼요. 왜 진단이 지연되느냐 하면요, 젊은 사람하고 치매하고 연결시키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젊은 사람이 무슨 치매? 치매는 나이 든 사람들만 오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질 여유가 없죠. 그래서 진단이 지연되는 거예요. 부양부담은 왜 증가하느냐? 노년기 치매는 어느 정도 사회적 안전망이 이미 구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초록이 치매는 이러한 초록이 치매가 지금 이미 발생되고 있다는 것까지 아는 것까지가 지금 현 상태예요. 사회적 안전망은 하나도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부양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록이 치매에 대한 것들도 여러 매스컴이나 신문에서 헤드라인으로 문제화 제기되고 있어요. 젊은 치매가 10년 새 4배나 늘어났다고 하던가, 우울과 착각하기 쉽다고 하는데, 뭐 어쨌든 초록이 치매는 기억력 떨어지는데 치매랑 연결시키기 어렵고, 치매는 치매인데 젊은 사람이고, 그런데 초록이 치매는 가족 고통이 더 몇 배는 더 늘어나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일을 해서 경제생활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병원비에 자기가 경제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힘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초록이 치매에 대한 조명을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초록이 치매는 지금
이슈화되어 있어요. 10% 해당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수치예요. 그래서 초록이 치매는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초록이 치매가 어떠한 증상이 있는지 알아야 되고요. 우리가 이렇게 알면 어느 정도 빨리 찾아내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동영상에서 제가 살짝 보여드렸던 그 초록이 치매에 대한 것은 젊은 사람이 치매에 걸리고요. 그 엄마가 딸을 돌보는 그런 상황으로 돼버린 거죠. 엄마가 딸을 돌보는 초록이 치매 양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관심이 급증한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죠. 퍼센테이지 10%라는 것은 알츠하이머의 70%에 해당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노년기에 접어든 사람이 아니라 청년기에 3, 40대부터 치매가 발생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충격이에요. 그러면 초록이 치매 증상은 어떨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제일 먼저 성격의 변화를 볼 수 있어요. 굉장히 성격이 급격하게 변해요. 우울하고 초조하고 환각 증상도 있고 망상도 있고요. 감동도 없어요. 그리고 기억력 떨어지는 건 물론이고요. 언어 능력도 저하돼서 수행 능력까지 저하되고 진압력이 떨어져서 오늘이 무슨 날짜인지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무슨 계절인지도 잘 모르는 거의 노년기 치매 양상과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를 꼭 집중해서 생각하고 보셔야 될 아주 중요한 증상이 하나 나타납니다. 우리 노년기 치매의 대표적인 증상 하나는 인지 기능이에요. 인지 기능에서 기억력이 떨어지는 거, 이런 것들은 우리 치매로 알고 있는 보편적인 증상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초록이 치매는요, 성격의 변화가 가장 큰 요인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평상시보다, 우리 딸이 평상시보다 조금 성격이 난폭해졌네? 아니면 조금 더 괴팍해졌네 싶으면 초록이 치매를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초록이 치매 환자들에게 실험 하나를 해봤어요. 실험이 간단하지만 일반인들은 잘 해낼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초록이 치매라든지 일반 치매가 증상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수행해내지 못하는 것들이에요. 여기 동그라미 하나가 보일 거예요. 동그라미 하나 보이고 거기에 십자 모양이 되어 있는데 이걸 시계로 나타내보는 실험을 한 거예요. TV에서 그 엄지저인가요? 거기에서 실험을 했는데 이런 종이를 주고 시계를 1시부터 12시까지 그려보세요 하고 그린 다음에 11시 10분을 그려보세요 했을 때 과연 어떤 것들이 치매 증상이 나타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어떤 것은 정상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정상이 있고요. 경도인지 있고요. 경증치매, 말기치매 4가지로 나타나는데 정상은 무조건 정상적인 시계 11시 10분을 그릴 수 있어요. 그런데 경도인지라고 나와 있죠. 경도인지는 제가 뒤쪽으로 가도 제가 말씀드릴 건데 정상과 치매와 중간에 있는 위치에 있는 게 경도인지 장애라고 합니다. 경도인지 장애는요, 말 그대로 치매에 가까이 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쉽게 말하자면 동일 연령대에 비해서 인지력이 많이 떨어지는 사람을 경도인지 장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도인지 장애를 보게 되면 시계바늘 위치를 잘못 그렸죠. 그런데 경증치매, 초기치매하고 초기치매라고 말씀드릴게요. 경증치매는 시침하고 분침을 그리지 못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중증치매, 말기치매라고 하죠. 이거는 아예 숫자 배열도 못하고 시계 바늘도 그리지 못했어요. 이런 것들이 일상생활을 수행해내지 못하는 결과예요. 이런 것들로도 확인이 되니까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초록기침의 환자를 볼게요. 40대, 50대. 그런데 확연하게 상승 곡선을 타는 것은 50대로 나타나죠. 65세 이전에 치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상승 곡선을 타고 있는 거죠. 그 중에서도 초록기침에는 전체 알츠하이머의 10%라고 그랬어요. 10%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무서운 수치예요. 노년기침하고 초록기침에는 다르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5년 새 20% 증가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그럴 수도 있다라고 넘어가기엔 너무나도 큰 수치고, 또 초록기침에는 증상들이 굉장히 빨리 나타나고 빨리 생존기간도 짧고요. 또 사회적 안전망이 너무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에서의 초록기침해가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전체 사회적 경제 비용을 따져볼 때 엄청난 경제 손실을 불러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매 문제가 중요해진 이유는요, 정말 코앞에 다가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초고령화 사회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에 앞서서 그러면 노인에 대한 정의는 어떻게 나눠져 있을까? 그래서 초록기침에는 65세 이전에 걸리는 치매를 초록기침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65세 이상으로 되는 노인들에 대한 정의는 어떻게 정의해 놨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여기에 국제노년학회에서 51년도, 1951년도에 발표한 건데요. 어떻게 나타나 있느냐 하면, 첫 번째로 환경 변화에 적절히 적응할 수 있는 자체 조직에서 결핍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운 사람, 이렇게 쉽게 설명하면 되겠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자신을 통합하려는 능력이 감퇴되어 가고 있는 시기에 있는 사람. 저 자신의 감퇴 능력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통합하려는 능력도 떨어진다는 거죠. 또 신체 기관, 할 것 없이 조직 기관 등에서 모든 것들이 감퇴되어 가고 있는 시기에 있는 사람. 또 네 번째로는 인체의 조직 및 기능 저장의 소모로 적응이 감퇴되어 가는 시기에 있는 사람. 이런 것들을 볼 때 그냥 노인의 정의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다 결핍되어 가고 있는 상태에 있는 분들을 다 노인이라고 정의합니다. 근데 공식적으로나 행정적 규정에 의한 노인의 정의는요, 노인복지법,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면 65세 이상은 다 노인이에요. 그런데 연금법하고 노령연금법은,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60세 이하로 약간 노인의 정의가 달라요. 하도 여기저기에서 치매 문제가 막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원인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왜 치매 문제가 중요해졌는지 그 원인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노인 인구가 급증했어요? 알고 있어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주위에서 보면 알게 돼요. 하다못해 우리가 지하철을 타든 버스를 타든 밖에 나가서 보든 분명한 건 노인 인구가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노인 인구만 증가한 것이 아니고요, 평균 수명도 증가했어요. 우리나라가 환경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의료기술도 발달했어요. 그래서 이 노인들이 오래 사는 것은 우리가 축복해주고 박수 쳐줘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왜 이게 축복인가 재앙인가, 100세 시대 인구, 노령 인구에서 왜 이렇게 말이 많을까요? 그것은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건강한 채로 오래 살면 축복이죠. 그런데 건강하지 않은 상태로 오랜 기간을 사신다고 하면 그거는 재앙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노인 인구 급증만이 문제가 아니고요, 가족 구조의 변화를 한번 또 살펴볼게요. 우리는 원래는 대가족에서 살았어요. 대가족은요, 누군가가, 제가 아프면 그 밑에 누군가가 케어해 줄 사람이 있어요. 우리 부모님이 아프시면 우리가 대신 케어해 줄 수 있었어요. 그만큼 대가족에는 누군가가 돌봄이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요, 핵가족과 기껏해야 부부 외에 자식 하나, 부부 외에 자식 없는 핵가족이 됐어요. 핵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나 이외에 나를 케어해 줄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여성들도 그전 대가족 시절엔 여성들 집에서 살림을 해서 누군가가 집에서 계속 케어해줄 사람이 있었지만 지금 여성들은 어때요? 사회에 진출해서 밖에서 나가서 일을 해야 돼요. 여성이 나가서 일을 하니까 또 돌봄 인구가 없죠. 1인 가구는요, 점차적으로 더 증가하고 있어요. 1인 가구 더 심각해요. 청년들도 결혼을 하지 않기 때문에 1인 가구가 증가하고요. 또 나이 드신 분들은 자아를 많이 찾아서 이혼하신 분도 많고요. 또 혼자 되시는 분도 많고요. 가면 갈수록 1인 가구가 증가하면 증가했지 줄어들진 않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가정과 사회에 심각한 부담이 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국가별로 인구 고령화 속도를 볼 때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힘든지 원인을 제가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금 여기 표에 보이는 것들이 인구 고령화 속도에서 보시게 되면 프랑스를 한번 보실게요. 154년이 걸렸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화 사회까지 가는데 걸린 기간이 154년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되었다는 일본을 볼 때는 36년이에요. 그런데 또 우리나라는 26년이에요. 그 26년 동안 이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화 사회로 확 변한 그 기간이 26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나중에 그 국외에 어느 정도 그 비교 분석을 한번 해드리고 싶었는데 프랑스는 그 80년대서부터 154년, 100년이 넘게 고령화 사회를 준비해 왔어요. 우리는 지금 몇 배예요? 프랑스의 5.9배예요. 5.9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그만큼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준비를 해도 부족한데 준비할 여유도 없는데 초고령화 사회로 확 올라와 버린 거예요. 그러면 고령화 사회는 뭐고 초고령화 사회는 뭐냐 하면 우리가 아까 노인을 기준으로 삼을 때 65세 이상의 인구는 노인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을 보는 거죠.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 비율이 7%에서 14% 미만인 사회를 고령화 사회라고 합니다. 그러면 고령 사회는요, 65세 이상 고령 비율이 14%에서 20% 미만인 사회를 고령 사회라고 해요. 우리는 지금 이미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고 그쪽으로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인구, 65세 이상 인구, 고령 인구가 이미 20%를 넘어서 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것들이 급속한 한국의 인구 고령화가 사회에 심각한 부담을 준다는 거예요. 너무나 빨리 고령화,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되면 이 고령화라고 하는 것은 그냥 고령하면 되지 무엇이 문제인가를 알아야 되죠. 그러면 노인 보건 의료비가 어때요? 비중이 40%를 돌파해요. 우리 노인들이 되면 그냥 기저질환도 있고요. 병원에 가는 수도 많고요. 거기에 파생적으로 오래 살게 되면 누적이 돼요. 그런 것들이 다 보건 의료비로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고령화 근원을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가 한국의 노인 자살률이 1위예요.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자살률이 높은 동네가 하나 있어요. 그게 성북 쪽이에요. 성북 쪽에 그분들이 왜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지 그런 것들을 제가 조사해서 한번 다른 활동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이분들이 밖으로 나오질 못하시는 거예요. 밖으로 나와서 무언가를 활동을 하고 같이 무언가 문화생활을 즐기고 또 무언가 웃음거리가 있었다면 그분들이 그렇게 선택 안 하고 밖으로 나왔겠죠. 그런데 일단 밖으로 나오게 하는 게 힘들었지 밖으로 나오니까 이분들도 즐거워하는 거 있고요. 하고 싶은 거 있고요. 우리가 선도 역할을 못해서 그래요. 이거는 우리가 다 해낼 수 있는 것들이에요.
자살률뿐만 아니라 노인 빈곤율도 1위예요. 우리가 왜 1위에 이런 것들을 다 내재되어 있는지 저는 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어르신들, 지금의 어르신들이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하지 않았으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잘 살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왜 이렇게 빈곤율과 자살률과 어려운 것들만 자꾸 당해서 있어야 되는지 저는 이것 때문에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딘가에 재밌는 일로 밖으로 나와서 활동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싶은 거죠. 이래서 독거노인 현황은 이렇게 점점 아주 상승 곡선이 굉장히 가팔라요. 이게 독거노인들 무조건 혼자 있게 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나와서 독거노인이 되면 왜 치매에 노출될 확률이 많으냐 하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가족이 있으면 무언가 가족이 함께 먹으려고 반찬을 더 몇 가지 더 하죠. 맛있는 거라도 하나 더 얹어 놓으려고. 저 혼자 먹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간단히 먹지 뭐. 라면 하나, 컵라면 하나 먹을 수 있고요. 거기에 좀 더 먹으면 김치 하나 꺼내놓고 먹고 이렇게 되죠. 그러면 건강 상태 나빠지죠. 건강 상태 나빠지고 신체적으로 나빠지고 혼자 있고 하면 우울해져요. 그럼 우울은 곧 치매 환자로 발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이분들이 왜 치매 문제가 중요해졌고 이분들을 어떻게 예방하고 밖으로 끌어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들이에요. 독거노인 중에서도 성비를 따져보면 여자가 훨씬 많아요. 왜냐하면 여자가 더 많이 살거든요. 기대 수명도 높고요.